안녕하세요. 본체한연 원장 이몽진입니다. 오늘도요, 암 대사 특징을 이용한 암 억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고요. 오늘도 오라노판의 항암 기전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라노판이 원래는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된 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항암 기전이 연관이 있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요.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인터루킨 1하고 TNF 알파 같은 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염증성 자극돼 있고 리포다당 이렇게 돼 있죠. 요 리포다당이 바로 영어로 하면 LPS 얘기하는 건데 바로 그 박테리아나 어떤 병용균 그 세포막에 있는 어떤 분자 물질들이죠. 근데 요것들이 나름대로 고유한 어떤 패턴들이 있어서 어떤 그 병용균마다 종류 어떤 패턴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어떤 그 인지 어떤 그 바이러스라든가 병용균을 갖다가 이렇게 동정하는데 어떤 기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인 뭐 산화 스트레스 당연히 방사선, 활성산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의 자극에 의해서 이제 충격을 받으면 그 IKKB 베타라는 어떤 요런 그 단백질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NF-카파비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물질이고요. 또 하나는 포크헤드 박소라는 어떤 요 물질을 갖다 억제를 하는 저희하는 이런 신호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IKKB가 NF-카파비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이제 증식 촉진, 항암제 저항성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그 전사 NF-카파가 전사인자잖아요. 그러면 요런 작용을 하는 어떤 그런 전사가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전사 증식이 촉진되고 항암제 저항성을 갖는 게 바로 암줄기 세포성 을 촉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크헤드 박스 쪽으로 이거는 원래 그 아포토시스를 갖다가 유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빨리 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이 포크헤드 박스인데 이거를 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암을 갖다가 증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IKKB 이게 이제 요런 어떤 것들에서 활성화되면 이렇게 양쪽 작용을 해서 하나는 염증을 강화해서 줄기세포로 넘어가게 하고 또 한쪽엔 포크헤드 박소를 억제를 해서 바로 아포토시스를 못하게 해서 아포토시스에 암세포가 저항을 하게 해서 또 암을 갖다 증식하는 요런 관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뭐 기본 같은 설명인데 요게 또 들어간 게 뭐냐면 그러면 포크헤드 박소라는 게 이게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BCL2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박스에는 박스하고 빔하고 그 다음에 카스파즈 3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뭐냐면 포크헤드 박소가 제가 그 스트레스 저항성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핵전사, 유전자, 인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요 박스하고 빔, 그 다음에 이 카스파즈 활성, 요거로 활성화를 하게 되면 요게 바로 이제 아포토시스, 세포의 암세포든 무슨 세포의 아포토시스를 유도하는 신호거든요. 근데 뭐냐면 요 BCL2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BCL 또 XL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어떤 두 가지 단백질 종류는 오히려 이 아포토시스를 억제를 시키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들하고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포크헤드 박소가 아포토시스를 억제하는 BCL2는 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포토시스를 촉진하는 이런 것들은 활성화시켜서 이제 암을 갖다가 컨트롤한다는 뜻인데 바로 거기에 이 오라노판이 그런 어떤 복합적인 작용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오라노펜의 암줄기 세포 암억제 기전 요것도 아마 전 PPT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집어넣은 건 뭐냐면 바로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일단 염증세포들의 특징이 염증세포가 꼭 세포 이제 염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염증 면역세포 백혈구 같은 것들이 마크로파지 뭐 이런 것들이 염증 물질 신호 전달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분비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인터루킨 6라든가 이게 분비되고, 또 한쪽에서는 또 왜냐면 세포가 이제 염증된 세포에서는 또 세포가 자꾸 죽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증식 세포를 분열을 시키는 증식 신호를 또 이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신호들 때문에 그 성장 인자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신호들이 이렇게 분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용체 이렇게 결합이 돼서 IL-6 수용체, 인터루킨 6는 IL-6 수용체에 결합되고, 기본 개념으로 뭐냐면 이렇게 IL-6 같은 것들이 수용체에 결합하는 거를 IL-6 요거는 뭐냐면 리간드라 그러고요. 일반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용체에 결합하는 물질들을 전부 생화학에서는 리간드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리간드가 결합하는 데는 바로 수용체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본 이해하시는데, 일단은 IL-6 하면은 이제 스테스, 야누스키너제 스테스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오고, 또 하나는 증식 성장 인자가 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스테스리가 또 한편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체성 티로신 키나제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이제 한번 설명했던 건데, 특히 사르크르라든가 징크라든가 MAPK 생존 증식 신호 이런 것들이 이런 밖의 수용체가 아니라 바로 이 세포 질의 수용체 과정을 통해서 스테스리를 활성화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두 개지가 만나서 안으로 들어서 그 유전자 전사를 갖다 촉진을 하게 되면, 그때 바로 이제 BCL2라든가 BCLXL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린 D1이라는 거, 이런 것들인데, 요 두 가지는 여기도 표시되어 있지만 아포토시스를 막아주는, 저항해주는 어떤 그 신호 전달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린 D1은 바로 세포 분열 증식을 촉진해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이 스테스를 자극하게 함으로 인해서 암이 증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아포토시스 저항성 생기고 세포 증식이 촉진되면요, 결국은 다 암줄기 세포 쪽으로 다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로노판이 또 그런 면을 억제하는 부분이 어떤 면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후속 유전학적인 암 억제 기전 예시인데, 제가 이제 후속 유전학에 대한 거 동영상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좀 보시고요. 근데 그 후속 유전학적인 4가지 기전 중에서 대표적인 게 또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 그랬고, 히스톤이 이제 아세틸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유전자의 어떤 전사 발현이 조절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보면 일단은 요게 이제 요 하나하나가 다 히스톤이잖아요. DNA가 이렇게 좀 1.65톤제가 감기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그 단위를 이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게 히스톤에 아세틸기가 이렇게 붙으면 히스톤 아세틸화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게 이제 이렇게 전기적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어서 이렇게 촘촘히 있던 것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나선데 약간 이렇게 풀리는 형상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 상황에서는 유전자 전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프 상황이라 그러고요. 이제 DNA 유전자인데 그렇게 오프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히스톤에 아세틸이 붙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AC, 그러니까 아세틸이 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로 DNA 유전자들이 이렇게 풀리면서 실패 감긴 것도 풀리고 느슨해지면서 바로 그래야 이제 뭐 유전자 전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프로모터 핵 전사인자들도 와서 달라붙고 뭐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붙음으로 인해서 유전자 전사가 촉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전자 전사가 이렇게 온이 된다는 얘기. 이제 그렇게 되면 바로 이제 암세포의 증식 억제, 그 다음에 분화 유도. 왜냐면 암세포는 일반 체세포가 역분화돼서 좀 미성숙한 세포로 오히려 돌아간 거라 그랬잖아요. 특히 암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그 줄기세포 때의 어떤 상황, 단세포 특성이라든가 줄기세포 특성을 얼마나 더 많이 돌아가느냐에 따라 그 분화도에 따라 악성도가 이게 나오게 역분화 상태에 따라 악성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거를 반대로 이제 분화를 시켜서 암줄기 세포가 암세포 또는 아예 암세포를 넘어서 정상세포까지도 이렇게 정상 체세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화 유도를 하고, 또 세포 사멸을
이렇게 유도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암 줄기세포라든가 암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바로 히스톤 아세틸화가 되게 중요하게 그런 작용을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다음 척에 넘어갈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여기 히스톤 탈 아세틸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뭐냐면 아세틸화는 히스톤에 아세틸이 붙는 거고 탈아세틸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느슨했던 거가 다시 이렇게 촘촘한 상태로 가서 유전자 전사가 억제되는 쪽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관여되는 효소가 뭐냐면 바로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로 인해서 그 히스톤의 탈아세틸화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거를 또 억제하는 게 바로 이거를 촉진시켜주는 거와 같은 또 상대적인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억제하는 게 바로 단식이라든가 아니면 기아 상태, 이제 굶었을 때, 혹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식, 케톤식 때 그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르신산이라는 이런 그 지방산 물질이 형성이 되는데, 요거가 바로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를 갖다 억제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바로 암을 억제하게 된다는 그런 기전을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외에 히스톤의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왜 암을 억제하게 되느냐, 이제 이런 게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암이 보통 한 50% 정도가요, P53, 요거 대표적인 암 억제 유전자거든요. 얘네들이 조금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후성적인 어떤 상황에 따라 이게 억제가 되면 암이 발생되는데, 그런 정도 암이 발생되는데, 그게 보통 50%가 이제 요 P53 유전자가 이렇게 좀 억제가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를 P53 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요 P53이 바로 유전자가 이렇게 억제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사 발현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을 억제하는 전사 발현의 어떤 그런 활성화가 억제가 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후성 유전학적으로 보면 히스톤 아세틸화의 탈아세틸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히스톤을 다시 전달 효소를 이제 집어넣거나 혹은 아세틸화를 촉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암을 억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P53을 유전자 어떤 변형이 돼서 발휘를 못하던 걸 다시 발휘게 해는 어떤 그런 작용 때문에 이제 암을 억제하게 된다는 이유인데, 그래서 그거를 보통 분화 유도제라 그래요. 근데 분화 유도제가 바로 유전자 전사 활성화를 시키는 분화 유전제가 뭐냐면 AT, 올 트랜스 레티노산, 그런 거하고 비타민 D3하고 그 다음에 베자 피보네이트라는 이런 약제들. 요거 이제 뭐냐면 요거는 보통 비타민 A의 어떤 활성 물질들이고요. 그 대사 활성 물질들이고, 이건 비타민 D, 그 다음에 베자 피보네이트는 고지혈증 약이라 그랬죠. 예, 그런 성분,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고지혈증 요 베자 피보네이트 그런 데 많이 쓰는 약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결국은 유전자 분할을 시키는데, 그 원리 기전이 바로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붙여주는 어떤 그런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억제한다는 거. 그래서 유전자 전사가 활성화가 되면 증식 억제, 아포토시스 유도, 그 다음에 치뮨 전이 억제가 돼서 결국 암이 억제된다는 얘기, 그런 거를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기 좀 나왔지만, 이거는 히스톤 아세틸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그러니까 히스톤 탈아세틸화, 그러니까 히스톤을 떼어내는 그 효소가 있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억제하는 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타 히드록시 부티르산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라노판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디인돌리메탄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어디 맞냐면요, 십자가 야채 같은 데 있죠. 거기 많아요. 그래서 야채 녹즙을 자꾸 암 환자는 필수로 먹어야 된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들 제가 강의한 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종합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게 정말 필수 과정이구나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 아세틸기를 붙이는 게 또
아세틸코에이가 또 그런 작용을 하는데, 바로 또 이 아세틸코에이, 요게 이제 저기였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아세틸, 크랩스웨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세틸코에이라는 거 그때 나왔죠. 바로 요게 바로 활성화될 때 아세틸기가 이제 이렇게 많이 DNA도 붙게 되는데, 히스톤에도 붙게 되는데, 하나의 공여자일 수 있죠. 근데 요거를 활성화하는 게 바로 DCA, 그 다음에 메트포르민, 그 다음에 아세틸 L-카르니틴이라는 이런 물질인데, 요거 아마 보충제로 요새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아세틸되면 이쪽으로. 그리고 이제 요거 기본 이게 응축이 되면 이쪽은 유전자 전사가 되지만 여기 응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유전자 전사가 억제돼서 결국 암이 오히려 P53 유전자를 침묵하게 함으로 인해서 암을 갖다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는 이제 유전자 전사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같이 히스톤을 아세틸화를 촉진시켰는데, 그래서 이제 느슨한 크로마틴이 되면 유전자 전사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암을 억제한다 그랬는데, 요때 조금 하나의 꺼려지는 게 뭐냐면, 콕스2 발현을 또 항진하는 기능이 좀 이럴 때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얘를 놔두면 또 얘가 뭐냐면 PG2 콕스2가 이거 바로 암줄기 세포를 또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P53을 활성화시켜서 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또 얘가 또 이상의 사이드 증상으로서 이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를 또 억제해 주는 게 그때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셀레콕시브라 그래갖고요. 이게 엔세이드라 그래고 스트레도스 뭐죠? 스테레도성 항염, 소염 작용을 갖고 있는 그런 약체들이거든요. 그럴 때 조금 이렇게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 그럴 때 훨씬 더 효율적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스톨 탈 아세테라 효소, 요거는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요거는 나왔었고, 요것도 나왔고, 네, 카르니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발포레이트,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래서 아까도 요거 나왔으니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아까 전 PPT에 설명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먼저도 나왔지만, 비타민 A하고 암줄기 세포를, 왜냐면 암세포는 정상 체세포가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역분화돼서 암줄기 세포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암줄기 세포가 되면 전이 재발되고 3대 표준 항암 치료법에도 내성이 생겨갖고 거의 무용지물화 시키기 때문에 암이 이제 난치성이 되는 건데요. 바로 그거를 다시 분할을 유도해서 역분화된 걸 다시 분할을 시켜서 정상 체세포로 돌리든가 아니면 3대 표준 항암 치료법이 응할 수 있는 암세포 단계로 분할을 시켜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할 유도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비타민 A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채에서 베타카로틴이라는 어떤 그런 물질이 비타민의 전부 물질로서 이게 사람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 근데 비타민 A를 레티놀이라 그래요. 근데 이 레티놀이 또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통해서 9,6 레티노산, 라인티스 레티노산으로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트랜스 레티노산으로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데, 바로, 근데 이제 요게, 올트랜스 레티노산이 금방 분해가 되면, 봐도 비타민 A의 어떤 줄기세포 분화 효과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바로 올트랜스 레티노산 대사물질을 분해를 억제를 하게 하면 오히려 더 비타민 A 작용이 뚜렷해지니까 오히려 암을 갖다가 분할을 촉진해서 분화 유도로 암 억제를 하는 그런 기전들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때 쓰는 약제가 바로 양약 중에 이트라코나졸이라는 요런 약제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 하나 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비타민 D의 암분화로 이제 암흑제인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비타민 A의 작용을 강화시켜 주는 게 또 누구냐면 바로 비타민 D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필수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두 가지의 암분화 어떤 기능을 갖다 또 강화시키는 게 베자 피브레이트라는 PPAR 리셉터, 거기에 결합하는 리간드인데, 이게 바로 이제 그 고지혈증 약으로 개발된 그 양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요거는 또 당뇨약에 쓰는 요 약제인데, 요 두 가지를 또, 요 네 개의 병용을 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그 다음에 또 이트라코나즈로 상황에 따라 또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줄기세포를 분할을 유도를 해서 암흑제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PPT를 보면 이제 뭐냐면, 요거 이제 세포 막이고요. 요 동그란 거는 세포 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BDR 돼 있죠. 이게 뭐냐면 비타민 D 수용체, R은 리셉터 수용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레티노이드, 요거가 바로 이제 레티노산인데, 바로 레티놀 요런 거라든가 요런 것들이거든요. 비타민 A의 어떤 활성 물질들 요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알렉살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거기에 구시스 레티노산이 레티노인산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간단히 그냥 구시스 레티노산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 바로 또 요런 요거 같이, 왜 대개 수용체는 리간드가 밖에 있고 수용체가 세포막에 있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요렇게 핵 속에 있는 요렇게 수용체가 있거든요. 요거를 바로 핵 수용체라 그러거든요. 보통 비타민 D라든가 A 같은 경우는 핵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바로 비타민 D와 비타민 A 같은 것들이 어떤 그 성분들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유전자 전사에 이렇게 DNA 결합함으로써 이제 유전자 전사를 키게 되면 바로 또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분할을 유도하고 세포 자살을 유도한다는 그런 기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단식이나 케톤식 때는 바로 베타 하이드록시 부티르산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또 이게 바로 히스톤 아세틸화를 항진을 시켜서, 그러니까 히스톤의 아세티나를 촉진을 시켜서, 또 아세틸 L카르티닌 또한 그런 어떤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붙여줌으로 인해서 전사를 촉진해서 또 암을 억제하게 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요런 그 경로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라노판이 또 이제 히스톤 아세틸화를 항진시키는 건데, 또 얘는 또 뭐까지 하냐면 항염증 작용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염증 신호들이 NF-카파비, 잭스테트, IL-6 뭐 이런 거였잖아요. 바로 이런 경로를 저해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염증 신호가 얘네들이 자꾸 항진이 되면요, 또 암줄기 세포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억제해 준다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티오레독신 환원효소 저해, 요게 뭐냐면 요것도 항산화 능력을 암세포의 항산화 능력을 못하게 해서 암세포를 스트레스 받아 죽게 하는 방법인데, 조금 구체적인 건 다음 PPT도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그 분할을 유도해서 암줄기 세포를 분할을 유도해서 암을 억제하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암줄기 세포를 촉진해주는 이런 염증 신호들을 또 끄게 해주면 해서 또 이렇게 암을 억제하는 이런 몇 가지 아이템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체세포 내 산화회동 능력, 그 항산화 능력이죠. 이거를 갖다 억제를 활용한 또 암흑제 개시. 요거 몇 번 나왔죠. 대표적으로 세포 속에서 보통 항산화 능력을 가진 게 뭐냐면 이 티오레독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세포 내 속에 있는 대표적인 그 항산의 기전 시스템들인데, 바로 이제 티오레독신이 뭐냐면 본인이 이제 보통 어떻게 되냐면 티오레독신 환원 효소에 의해서 티오레독신이 산화 형태로 SS라는 거는 S 환결합인데, 요거는 이제 산화형이라 그랬잖아요. 그 산화형 티오레독신이 바로 티오레독신 산화 효소에 의해서 바로 티오레독신은 어떤 환원형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H가 붙어 있죠. 요게 이제 환원형이래요. 얘가 스스로 환원형이 돼야
다른 물질이 산화된 거를 전자를 줌으로 인해서 혹은 환원을 시켜서 산화를 억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산화가 되면서 상대방을 또 산화로부터 풀리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암세포도 이제 이 티오레독신이 이제 암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바로 경감시키게 되면 바로 암세포 증식과 아포토시스라는 게 이게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암세포 증식과 전이 촉진이 되는데 바로 이 티오레독신의 산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그런 항산화제 능력을 억제를 해서 이제 암을 갖다가 억제하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 쓰였던 게 바로 티오레독신 그 상호작용 단백질인데, 그게 주로 뭐냐면 2DCA, 2DG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비타민 D3가 또 그런 작용을 하고, 또 페노피브레이터, 요것도 베자 피브레이트랑 거의 같은 비슷한 어떤 종류의 지방 억제, 어떤 고지혈 억제, 요런 성분인데요. 약간의 기능 차이는 있지만 자세한 거는 나중에 검색들을 해보시고요. 그렇게 요런 것들이 바로 또 이 티오레독신의 항산화 능력을 억제를 시켜서 암을 갖다 이제 억제를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때 NRF2인가 그것도 왜 그런 거 있었죠? 예,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라는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게 보통 암의 한 60%가 줄기세포 암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유방암 중에서는 제일 또 난치성 암이거든요. 잘 치료도 안 되고 특별히 표적 치료제 같은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요거를 억제하는 게 바로 칸나비디올이라는 어떤 그 생약 성분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냐면 대마라는 우리 그 삼배 대마에서 축출한 그 성분인데요. 보통 이 대마성 칸나비들이 어디에 많이 썼냐면 뇌전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발성 신경경화증에 쓰던 어떤 그런 약품인데, 이게 마약류의 분류가 돼서 어떤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허용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되게 근데 이게 약효가 되게 좋은 어떤 성분이거든요. 특히 암에 한번 써볼 만한.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 예시를 갖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요 칸나비디올이 케모카인하고 성장인자를 억제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케모카인이 뭐냐면은 CC 케모카인, 요 L3, L은 뭐냐면 리간드, 케모카인 리간드 3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IP2, 요거는 뭐냐면 CXCL2하고 같은 물질인데, 요것도 케모카인 어떤 단백질 2라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CSF, 이거 좀 복잡하죠. 요게 뭐냐면, 영어로 풀네임은 좀 제가 서툴지만 말해. 그라눌로사이트, 마크로파지, 요게, C가 뭐더라? 콜로니, 콜로니, 그 다음에 스티뮬레이팅, 집단 자극, 요소, 팩터, 이런 게 뭐냐면, 요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요. 결국은, 과립구, 백혈구, 과립구, 대식세포, 집단 자극,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고 염증이 되면 막 이제 백혈구들을 모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신호 전달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름이 되게 길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억제하는 게 바로 칸나비디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암세포들에는 이 수용체가, EGF가 있고 EGFR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EGF는 뭐냐면 에피델리알 그로스 팩터, 그러니까 산피세포 성장인자고요. 어쨌든 암세포에는 성장인자가 리간드로 붙어버리면 암세포들이 축축축축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억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EGFR은 바로 EGF의 수용체라는 뜻이고, 이걸 억제하는 게 바로 비타민 D3라는 기능이 또 그걸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암세포가 바로 이런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되면 바로 대식세포를 동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암 주변의 대식세포는 암을 오히려 돕게 되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랬죠.
TAM이라서 특히 M2형 그 대식세포가 되는데 오히려 얘네들이 암을 갖다 증식시키게 만들어요. 원래 대식세포는 암을 공격해서 암을 억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암세포 주변에는 저산소, 산소화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오히려 얘네들을 어떤 모체 태반 속에 있는 그 어떤 그 자손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돕게 되거든요. 그때 그걸 억제하는 거. 어쨌든 이렇게 암세포가 요런 어떤 그 케모카인이라든가 화학 주성 물질을 분비를 해서 대식세포를 불러들이고 이제 암세포 주변으로 대식세포가 모이면요. 바로 종양 관련 대식세포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암을 도와줘서 증식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그런 작용을 막는 게, 그런, 이제, 대식세포가 모이게 되면 바로 콕스2, 스테3, 뭐, 요런 그 염증 촉진 물질들이 있었죠. 요런 신호 물질, 사이토카인들을 분비를 해서 결국은 종양 관련 대식세포로 바뀌는데, 바로 요런 과정들을 억제하는 약물이 바로 염증 억제인인 셀레콕시브라든가, 그 다음에 오라노핀, 요 관절 염증 치료제라 그랬죠. 요 두 가지 약을 요런 때 억제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게 또 활성화되면 바로 이제 콕스2 스테스 이렇게 하면 또 NF-카파비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NF-카파비가 활성화될수록 암은 줄기세포로 바뀌면서 증식전이 항진되고 그 다음에 치료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억제를 해주는 게 바로 또 칸나비디올이 그런 걸 억제하는 작용을 해준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가 그 종양 관련 대식세포가 되면 바로 또 염증성 사이토카이닌이라든가 성장인자 또 MMP라는 단백질, 요게 이제 뭐냐면 매트릭스 메탈 프로테인이라는 건데 세포 기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분해하는 효소거든요. 그러면은 세포 기질이 어떤 세포 주위에 세포의 벽이라든가 이렇게 탄탄해야 암이 증식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이제 예방이 되는데, 이런 물질이 분비되면 그런 물질들이 방어벽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암 증식 전이가 쉬운 환경이 돼버리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시간 강의 때 마지막 강의일 수도 있는데, 암에 대해서는 암 미세 종양 세포 환경에 대한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렇게 활성화되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 암 증식전이 된다,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바로 NF-카파비를 억제하는 게 또 오라노핀, 탈리도마이드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암 대사 조절하는 그 암 통제 방법을 또 하나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에는 이제 암 미세 환경, 종양 미세 환경이라든가 혹은 암세포 생태 환경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해드리면서 대사 조정을 통한 암 억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번에도 이제 암 미세 환경이라든가 또는 암세포의 어떤 생태계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